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과랠리입니다. 사과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뉴스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서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관심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차 전지 차세대 대장 포스코 홀딩스보다 이 주식 독보적 기술로 50배 대박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해당된 오늘 영상 강의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2023년도 유망 업종들을 제가 싹 뽑아서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끔 34페이지 가량의 분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께서 해당되는 자료지까지 무료로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재진의 사과관리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끝에 받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나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가장 대표적 종목으로는 포스코 홀딩스라고 볼 수 있겠죠. 리튬 니켈 집중 육성 2차 전지 날개 단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증권가에서는 포스코홀딩스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하고 있다. 적극적인 신사업 개척 덕이다. 배터리 소재 기업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고 아르헨티나하고 리튬 상용화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리튬의 생산량이 30만 톤, 니켈이 22만 톤 등을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30년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가겠다라는 내용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대로 가면은 정말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코야 과거부터 해외 광산 투자, 광물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최근에 이제 포스코 자체가 포항 제철소가 큰 문제가 터졌었잖아요. 그 100일 만에 조금씩 복구가 되고 있긴 한데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주가가 과하게 뭐 악재가 떴을 때는 떨어졌었지만 그에 비해서 증시 상황 대비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 이 악재로 인해서 저평가를 받았던 주가가 악재 해소로 다시 반등하고 이번에 추가적인 기대감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파동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때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섹터에 주목을 받으면서 대략적으로 두세 배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적합한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큰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이미 약재에 대한 부분이 복원이 되는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먹을 게 그렇게 크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뭐 많이 먹었자 30% 40% 정도의 파동이면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미 충분히 고가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 이외에 포스코홀딩스 종목 이외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앞으로 차세대 2차 전지의 핵심 변화에서 중심이 될 만한 기업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기술인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배터리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건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다음 배터리의 핵심 소재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우리 2차 전지 배터리가 우리나라 특히나 배터리 3사가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해왔고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신세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는 이란 기사입니다. 휴대전화부터 전기자동차까지 모두 배터리가 필수 요소로 들어간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차세 배터리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세대 배터리 키포인트는 충전 용량과 속도입니다. 한 번에 충전을 많이 해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 자동차에 들어갔을 때는 주행 거리가 길어지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사용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죠. 뭐 매일마다 충전 안 해도 되는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속도이다. 지금 이제 출력량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뿜어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적게 되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기들의 제한이 걸리게 되겠죠.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들이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출력, 힘이 강해야 결국에는 자동차의 더 큰 빠른 속도와
더 많은 지금 현재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속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지금 이제 배터리는 뭐로 꼽히냐? 나트륨, 소듐과 칼륨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세대 배터리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용화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연구 개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해당된 소재들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으나 너무 무겁거나 혹은 출력량이 약하거나 요런 가장 큰 문제들, 지금 충전 용량과 속도도 가져가야겠지만 역시나 가볍기도 해야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차세대 배터리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기업들은요. 특히나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로 생산해 왔던 이 기업들은 고민에 빠지다가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느냐? 리튬이온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일단 있는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건드려진 게 뭐냐면 바로 전해질입니다. 이 전해질이 원래 액체로 돼 있거든요. 이걸 고체로 바꾸는 거예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꾼다. 이 전해질 같은 경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충전되고 방전될 때 우리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에너지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수록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보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HDI, SK온은 국내 배터리 생산 업체들의 리튬이온 배터리 한계를 뛰어넘는 고체 전해질의 배터리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고 2023년도 소형 배터리, 2025년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 기술을 검증을 마칠 계획이다. 본격적인 양산은 2027년부터 진행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에서 빼먹었는데 삼성 SDI 내용입니다. 삼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SK온은 비교적 늦은 2030년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미국은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 솔리드 파워에 3천만 달러 약을 투자하고 공동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실제 이게 성공하게 되면요, 뭐 굉장히 잘했을 때에는 한 3배에서 2배에서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에너지의 축적 용량이 커질 수 있고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요. 지금 현재 당연히 안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라든가 다양한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해당 배터리엔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 당장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기술력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이야. 맞습니다. 그 맞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연구 개발하고 상용화하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최장욱 현대차 서울 배터리 공동연구센터장의 발언이 파장이 되고 있는데 삼성 종기원 개발 기술원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라서 실온에서 구동 못하는 문제도 있었고 LG엔손, SK온 배터리 개발자들도 상용화 쉽지 않다. 지금 현재 박철원 교수님께서는 전고체 중심 차세대 전략은 너무나도 잘못됐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 중국이 더 효율 높은 가성비 높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배터리는 아니지만 가성비 높은 배터리를 많이 생산해서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그냥 닭 쫓던 게 그냥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 3사들은 한 번에 고민을 끝에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이니켈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니켈이라는 게 무엇이냐? 뭐 니켈의 비중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죠.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처음에는 전해질을 바꿔봤는데 전해질로 바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바꾸기 시작했느냐? 양극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양극재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들 중에서 뭐의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니켈의 비중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럼 니켈의 비중을 비약적으로 높였을 때 무엇에 도움이 되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어야겠죠. 니켈은 에너지 밀도를 좌우하는 배터리 원료로 이 성분을 높일수록 더 적은 무게와 가볍고 작은 부피로 심지어 크기도 작아져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을 때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더 가볍게
지금 현재 배터리 용량을 쭉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이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지금 현재 양산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삼성 SDI 관계자는 니켈 88% 함량뿐만 아니라 더욱 고함량의 니켈이 들어가는 양극재를 개발 중이다. LG의 화학도 내년에 하반기 니켈 함량이 80에서 90%이며 코발트 비중은 5포인트 이하로 낮춘 배터리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은 니켈 함량을 90% 이상으로 높인 전 배터리를 개발 중으로 이를 2023년 포드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쪽으로 시선을 좀 돌린 거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상용화에 가깝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2023년도 막 지금 당장에 막 하이니켈 기술을 하면서 지금 현재 당장 탑재할 수 있을 만한 자동차들이 나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 포스코 홀딩스 이외에도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이 잘 올라갔던 거예요. 왜? 이런 뭐 아까 전에 배터리 소재가 중요하다시는 측이 특히나 니켈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급등했었죠. 그래서 이번 2022년도 작년에 2022년도에 니켈 뭐 이런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잘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안심할 수는 없겠죠. 또 없을까? 또 없을까? 뭐 또 다음 하이니켈 다음. 이건 뭐 웬만한 기업들 다 경쟁력 비슷하니까 사실 뭐 삼성도 LG 화학도 SK 이노베이션도 다 했으니까 더 다음은 없을까? 더 추가적인 배터리의 이 진리를 높일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전에 이제 화면에 보셨죠. 이제 우리 전해질 건드렸고요. 양극재 건드렸죠. 이제 뭐 건드려야 될까요? 맞습니다. 음극재 건드려 봐야겠죠. 그죠? 이 음극재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음극재를 건들기 시작한 게 바로 뭐냐? 배터리 3사 니켈 함량의 한계를 느꼈다. 지금 이제 다음 기술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 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80% 이상 하이니켈 배터리 연이어 개발 및 생산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제 이날 삼성 SDI 장혁 부사장은 이론적으로는 94%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SK 이노베이션이 이존 센터장도 니켈 함량은 94%를 제시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결적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만 놓고 봤을 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한계가 존재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개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더욱더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음극재를 건드기 시작하는 거죠. 실리콘 음극재는 현재 상용화된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 실리콘은요 요즘에도 지금 흑연 음극재하고 같이 섞여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5에서 15% 정도 섞여 들어갔는데 이게 급속 충전을 할 때 이 실리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배터리들은 대부분 실리콘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실리콘 음극재만으로 지금 현재 배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4배 정도 증가하면 더욱더 높은 배터리가 효율적인 배터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음극재 수요에 대한 가능성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는 2030년도까지 20만 톤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죠. 요게 뭐 대략적으로 4천만 톤 정도에서 대략적으로 20만 톤 정도니까 비교해 봤을 때 단 몇 년 만에 지금 뭐 단연 5년 만에 거의 뭐 50배 가까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제목에 적어놓은 50배 대박납니다가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K배터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실리콘 음극재 점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 SDI 실리콘 음극재 소재 독자 특허로 상용화, LG엔솔 SK온도 전기차에 탑재한다는 내용입니다. SKC 측은 지난 10일 컨퍼런스 콜에서 유럽, 미국 쪽 다수의 고객과 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올해 7월에서 8월 중 지금 실리콘 음극재 공장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게 작년 내용입니다. 작년. LG 엔솔은 지난해 2019년도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에 지금 배터리 실리콘이 5% 함량된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SK온은 역대 최대 7% 수준의 실리콘 음극재를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미국 포드와 전기차 모델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리콘 음극재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아까 전에 제가 넣을 수 있는 한계량이 몇 퍼센트라고 했죠? 5에서 15%가 한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현재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때마다 부피가 팽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피 팽창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부작용이 해결이 안 되면 수명이 짧은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상용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또 해결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았냐? 그래핀을 첨가하기 시작한 거죠. 리튬이온 2차 전지 음극재 흑연 아닌 실리콘 및 탄소 나노 소재로라는 내용입니다. 이창섭 계명대 지금 화학전공 교수의 논문이 지난 21일자 지금 현재 엄청난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면서 2021년 중 가장 조회수가 많은 100대 논문 중 30위에 선정됐다. 흑연 대신에 이론 충전 용량이 대략적으로 4100 지금 현재 메가 암페어인 지금 실리콘을 도입하여 이 리튬 2차 전지 충반정 용량에 기획적으로 개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단위는 제가 정확한 게 못 읽었을 수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공부하시면 찾아보세요. 또한 실리콘의 충반정 시 문제점이 나타났던 부피 팽창의 문제를 지금 이제 탄소 나노 섬유와 환원화된 글래핀을 사용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보셨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그래핀이 뭔데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까? 내용 보겠습니다. 탄소 동소체 중 하나인 그래핀이 있어서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꼭지점에 존재하며 넓게 퍼진 육각형 벌집 모양의 이차원 평면 결정을 구조를 이룬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이과이신 분들이 아니면 사실 해당 내용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핀 원자 한 개를 두께로 이루어진 막으로 안정적인 구조로 존재한다. 그래핀의 두께는 0.2 나노미터인가요? 나노미터 정도이지만 지금 현재 물리적인 화학적인 안정성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석탄 아시죠? 석탄. 이 탄소를 가장 얇게 한 겹으로 딱 떼어 놓으면 그게 그래핀이에요. 사실 이게 그래핀이 뭔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고요. 어디에 쓰인지 중요하죠. 특성이 중요합니다. 그래핀의 기존 전도성과 이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죠. 소재와 필름제 등에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래핀을 이용한 완제품 및 생산 검사에 필요한 장비들의 시장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성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핀은 가벼우면서 내구성이 강한 문체를 만들어 비행기나 자동차, 건축자재 등에 사용된다. 그래핀의 강도 섬유를 만든다면 가장 가볍고 안전한 전투복과 방탄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이용한 탄소 섬유가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그래핀 나노 소재는 다양한 성능을 가지기에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특히 뛰어난 강도, 열 전도율, 그리고 전자 이동 등이 요구되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태양 전지, 자동차 조명 등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어 핵심 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그래핀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이제 그래핀이 뭘 어떤 걸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핵심 소재들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정확히 폴리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최근에는 뭐 그게 좀 힘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굉장히 대단한 지금 현재 소재가 발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2차 전지, 태양 전지, 자동차, 조명 등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어 핵심 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투과율이 80%를 넘으면서 전기적 특성을 만족시켜야 하며 전하가 충분하고 이를 전하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투명 전극의 그래핀을 활용할 경우 면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사용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다양한 부분에 뭐 터치 스크린, OLED 디스플레이 장치, 과학 필터 및 폐재, 전자차 폐재 뭐 이런 것들이 다양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일단 그들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건 저는 가장 시장에 가장 처음 적용되고 크게 주목받을 만한 게 바로 배터리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기업은 뭐라고요? 돈을 벌어야 주가가 올라가요. 기술 개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대단한 기술이 많이 발견됐지만 결국 상용화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용화가 가능할까? 이것도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봤더니 그래핀 양산 공정의 최대 난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포항 산업연구원 지금 현재 연구원장은
그래핀 제조 양산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팩 및 폐수 친환경 처리 시스템 개발에 그래핀 스퀘어의 기술이 이전해서 그래핀 제조 양산 설비의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그래핀 스퀘어는 과거 2009년도 그래핀 논문으로 화학 분야에서 논문 인용수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논문의 저자이자 이를 이자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가 대표를 이 사이를 맡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성함이 검색해 보면 홍병희 님으로 여기 현재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홍병희 님으로 대표이사가 나와 있으시고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교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박사님이시죠. 그래서 포항산업연구원에 그래핀 해당 기술을 만들어냈고 연구했고 그 기술을 누구에게 그래핀 스퀘어에게 기술을 이전했다라는 내용이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시죠. 그래핀 스퀘어는 이를 토대로 포항시의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 규모의 그래핀 양산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죠? 보이죠? 양산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을 만큼 해당 기술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장을 만든다는 건 함부로 공장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확실히 미래가 거의 지금 현재 봤을 때 어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기에서 봤을 때는 그래핀이 너무나도 산업화돼서 돈이 벌릴 수 있을 만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형주 중 가장 매력적인 주식을 찾아보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도 결국 그래핀, 실리콘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 딱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상장사 중에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런 기업들은요 상장을 안 해요. 요런 기업들 지금 이 기업이 상장을 하겠습니까? 그래핀 스퀘어 이미 여러분들 이런 저런 양산 공장에 이제 이미 이런 저런 굳이 상장을 안 해도 투자 자금이 잘 들어올 텐데 굳이 상장할 이유가 없겠죠. 웬만하면 상장을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상장해 있는 기업들 중에 찾아보면은 대주전자재료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부터 대주전자재료 영국 옥스퍼드대와 그래핀 기술 사용화 나섰다. 이게 2014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징주 대주전자재료 대면적 그래핀 양산 기술을 보유했다. 국책과제 진행에 부합한다. 이게 2019년도 기사고요. 19년도 대주전자재료 그래핀 코팅 차세대 2차전지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가 앞서 봤었던 핵심 다음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것이 이미 대주전자재료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라는 게 보여지시죠. 그리고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대주전자재료가 전 시장의 대장이 될 만한 시기가 곧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양산도 되고 구조도 잡혔고 시장 전망을 봤더니 멀지 않은 미래다. 2030년도 지금도 7년 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코앞 2023년이잖아요. 그죠?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2년밖에 안 남은 이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할 만한 이 현재 시기, 여러분들 현재 관련된 주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의 주가 상승 뒤에 작년에는 한 번도 제대로 상승이 나온 적이 없어요. 2022년도에는요. 2021년도에 고가 찍고 나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런 기업들 잘 담아놔야 이런 기업들이 정말 대형주들 중에서도 역대급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잘 표입해 두시면 정말 매력적으로 크게 상승할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매집 이어가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던 기업이 뭐가 있었냐면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포스코 케미칼. 제가 옛날에 이거 포스코 케미칼 요때부터 여러분들께 매집하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미국 중심에서 전기차 시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포스코 대박 납니다라고 하면서 포스코 케미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눌림목자리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신규 상장 풀리고 나서 분명히 6개월 전으로 한번 튄다. 여기 자리에서 매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형주 요 자리에서 저가 대비해서 70%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업들 설명드렸죠. 포스코 홀딩스도 좋습니다. 뭐 다만 다른 2차전지 관련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미래 성장성을 보고 우리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덜 부각받은 생각보다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 덜 부각받은 가장 핵심 소재 내용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대주전자 재료라는 게 느껴지니까요. 흐름들 정확하게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면서 수익까지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2023년도에 유망하게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2023년도 유망 업종을 준비했다라고 설명드렸죠. 해당 유망 업종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삼성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삼각형 해가지고, 그리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보시면 돼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맨 처음 맨 위에 이재진 전문가의 상한가 랠리라는 게 있습니다.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장전 시황, 무료 포착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해당된 자료들도 싹 다 100% 무료입니다. 일단 이 2023년도 유망 2배 급등 유망주는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공직을 두 번째 있는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100% 무료예요. 그까지 들어가셔서 밑에 맨 밑에 2023년도 급등 유망업종 무료 자료집 PDF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PDF 파일을 클릭하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무료 다운로드 칸이 나오고요. 무료 다운로드 하고 나시면 여러분들께서 열어보시면 이런 유망업종들을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나서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음 뭐 무료 급등 추천주 일일적으로 일일 동안 뭐 단기간 좀 빨리 간 종목도 있고 천천히 간 종목도 있겠지만 3에서 5% 단기 수익을 보기 좋은 종목들 골라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골라서 잡으시면 더욱더 확률이 높을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의 해외 증시는 어떻게 끝났고 주요 뉴스는 무엇이며 그리고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고 다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밑에 어떻게 하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방향성,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이죠.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으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전일자 상승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서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시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테마, 어떤 테마를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들 쭉 적어놨습니다. 솔직히 이거 글만 하나 보셔도 오늘 아침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알고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에 8시 30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시황 글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뭐 풍력 관련 종목들은 어떤 이슈가 있으며 어떤 관련 종목들이 있는지 혹은 교육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슈가 있으며 어떤 관련 종목들이 있는지 가장 최근 어떤 이슈를 가진 기업들 올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을 제가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자료집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원전 관련 종목이 궁금하다면 원전이라고 검색하면 되시고요. 아니면 2차전지 관련 종목이 궁금하다 2차전지라고 검색할 때 되시고요. 전고체 배터리 혹은 원통형 배터리 궁금하다 원통형 이라고 검색하시면 원통형 배터리 나오죠.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확인되셨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 모든 자료를 다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무료 회원인 가입하셔서 다운로드 진행하시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무료 회원 가입조차도 좀 거부감을 가지신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 소중하잖아요. 그죠? 핸드폰 번호 그런 거 적는 칸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정말 최소한의 정보로 그냥 이메일 주소 하나 안 쓰시는 거 하나 사용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또 로그인 접속하셔야 되니까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이메일 주소 하나만 있으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아이디 만들고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전 여기서 유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방법을 모르니까 당연히 유료가 될 리가 없겠죠. 유료 정보들 없어요. 여러분들 다 무료입니다. 퀄리티 높은 정보들은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2023년 유망 업종까지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무료 자료집들은 무료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서 두 번째 공지글에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고 PDF 파일 요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좀 더 유익하셨다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장에서 최근 뉴스 분석을 통해서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